네, 안녕하세요.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장 시작 전만 하더라도요, 미국장이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지만, 뭐 아쉽게도 전반적으로 지금 하락 종목 수가 훨씬 우위에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난밤에 미국장의 흐름 중에서 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워낙 그 강경한 매파 발언을 줄곧 이야기했었던 뉴욕 연은총재가 이제 내년부터는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이슈도 있었고요. 또 지난 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 반발 매수의 유입이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해가지고 오늘 좀 전반적인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우선은 시장 자체가 받아들이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쉬어가고 있다. 근데 하지만 저는 뭐 계속해서 상방으로 좀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요즘 시장의 특징들을 보면은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했거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셨던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쉬어가고 있고요. 그 시장에 관심을 좀 집중하고 있는 테마가 바로 이제 초전도체 테마로 수급이 또 다시 한번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항상 투자하는 습관 자체를 본다면은 너무 테마성이 짙은 종목들 중에서 이미 급등세가 좀 나온 종목들은 굳이 무리하게 진입을 하지 않는 스타일이고요. 대신 앞으로 이제 이슈들을 많이 살펴봅니다. 최근 뭐 MBT 같은 경우에 제가 어제 편입을 해가지고 오늘 1차 목표가 또 빠르게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장에서 지금 전반적인 이 시장의 특징들과 그리고 어떤 키워드들이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김준호 매니저님도 어제 Y랩 네이버 웹툰 쪽 관련된 종목 편입을 하셔가지고 또 일정 평가 도달했죠. 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웹툰과 관련해가지고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 네이버 웹툰 미국 진출과 함께 또 시너지 효과 기대해 볼 수 있는 MBT를 편입을 했던 것도 지금 시장의 특징 자체가 좀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개별 종목 장세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는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거기에 부합할 수 있는 종목들, 개별 종목 장세에 대응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최근에 제가 이제 생수에서 10종목을 최근 10종목 중에서 그래도 좀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8종목이 우선 1차 목표가 이상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뭐 폴라리스 오피스도 있고요. 2차 목표가 도달을 했었고, 뭐 오브젠이라는 또 관련된,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네이버 쪽 관련된 종목으로 또 제가 편입을 했었던 종목으로 2차 목표가 또 어제 도달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아무튼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봐야 되는 투자 포인트가 되겠지만 지금은 뭐 일정이나 아니면 전반적인 시장의 특징이나 상황 등을 좀 고려를 했었을 때 좀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 뭐 일정 모멘텀이나 아니면 뭐 전반적인 뭐 다른 여러 가지 좀 테마 탈 수 있는 종목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 신성인지라는 종목이 최근 10종목 중에서 딱 2종목 아직 목표가 도달을 안 했는데 뭐 아쉽게도 신성ENG는 손절가 터치를 오늘 했습니다. 손절가 터치, 신성 ENG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은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좀 낙폭을 키우면서 좀 하락 변동성 같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도 조금씩 모아 가셔도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그동안에 이제 클린룸 쪽 관련해가지고 워낙 그 세계 시장 점유율 뭐 1등 기업이다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오늘 제 장정 공개 방송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신성ENG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 드라이룸 쪽 관련된 이 매출 비중도 상당히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쪽 관련해가지고도 우리나라 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하는데 몇백 조 쓰겠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또 이 배터리 시장에 대한 이런 주요 셀 업체들의 이런 북미 공장이나 유럽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증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드라이룸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눌림 나와가 준다면은 조금씩 모아 가셔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좀 나쁘지 않은 기업이다. 실적도 좋고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아쉽게 뭐 생수에서 손저가 터치를 했지만 수익률 싸움이다 보니까 또 정해진 시간 내에 수익률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쉽게 손저가 터치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은요. 현재가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4,005원이고요.
종목명은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 중고 장비를 유통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아까 생생 한마디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좀 이전에도 이 마이크론 쪽 제재 관련해 가지고 수혜를 기대감에 좀 급등했던 이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자체가 워낙 투심이 위축된 상황에서 또 그리고 8일날 이 바이든 대통령이 대중국 AI나 반도체 쪽 관련된 행정명령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또 오늘장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냐면은 제가 잠시 뒤에 자료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만하고 그리고 미국이 무역 협정 뭘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강한 반발이 좀 예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주목할 부분들은 이 미중 갈등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테마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대표적으로 물론 당연히 히토리가 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터졌다가 거래가 좀 터졌다가 좀 눌러 있는 종목이고요. 또 특히나 지난 월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였죠. 어제 나름대로 좀 거래량이 나름대로 유의미하게 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래량 자체가 이전처럼 막 폭발적으로 증가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쌍바닥을 한번 만들어 놓고 이전 고점 라인 지금 돌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시장의 시황이나 이런 부분들 바라본다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좀 부각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도 짧게 잡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또 시장의 트렌드를 좀 쫓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1차 목표가는 5%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좀 수익해 줄 때 일정 부분은 챙겨야 되는 시장 상황이고요. 또 생쇼 규칙상 또 그래도 5% 정도 수익을 챙겨 놔야지 또 수익력 경쟁에서 유리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5% 잡고요. 추가적인 전략은 자료 보면서 좀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시장에서 개별 이슈나 이런 것들을 쫓을 수밖에 없는 시장이죠. 물론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관련된 섹터들이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좋다라는 건 저도 인정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또 수익률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또는 이번 주 또는 이번 달 내에 부각받을 수 있는 이슈와 그런 모멘텀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매일 신문 기사를 상당히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제 장전 공개 방송이 보통 아침 8시에 매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수십 개, 수백 개 있는 그런 시장에서 돌고 있는 그런 기사들 중에서 좀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이슈가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을 것인지를 제가 정리해서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이슈도 마찬가지로 오늘 장전 공개 방송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이슈이기도 합니다. 자, 이 미국의 반도체, AI 등 대중국 투자 제한 행정명령 8일 날 발표됩니다. 현재 시각 기준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요 일정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과 대만의 공식 무역협정 체결, 중국의 반발이 커질 것이다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자, 지수가 만약에 조금 더 낙폭을 키워간다면은 결국에 테마 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개별 테마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상승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지금 당장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은 반도체를 모아가는 방법도 될 수도 있고요. 2차 전지를 모아가는 방법도 될 수는 있겠지만, 생쇼의 특성상 우선은 지금은 수익률 경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단기적인 모멘텀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기업에 조금은 제가 오늘 편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은 이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이제 5월 말 기사입니다. 중국 마이크론 반도체 제재에 또 AI 반도체 수익 기대감까지 이렇게 이슈가 부각받으면서 또 급등세를 또 견인했었던, 또 나름대로 한번 올라갔었을 때 끼 있게 올라가는 종목이고, 또 주가 아까 제가 차트 보여드렸듯이 최근에 좀 고점 대비 좀 눌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른 게 없는 상황에서 이런 모멘텀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럼 충분히 손절 좀 짧게 잡으면서 나름대로 좀 투자 포인트를 잡아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주가는 이전에 한 번씩 거래가 좀 터졌어요. 이전에도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양봉이 좀 시원하게 달리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미 급등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일부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이 만약에 낙폭을 키워버리면 다른 종목을 끌고 내려가는 시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이미 올라가서 조금 이격 자체가 높은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고점 대비 좀 눌려 있으면서 단기적인 바닥을 형성하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쌍바닥 잡아주고 좀 정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한 번쯤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일 아래 이 막대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기간 수급입니다. 기간 수급 보시면 최근에 다시 또
조정이 나왔을 때 바닥 구간에서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또 메이저 수급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 종목 관심 있게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말씀 드리면 선플로러스 글로벌이 사실 그 이제 PCB 관련 회사들이 갈 때 좀 잘 갔던 종목인데 어느새 또 눌림목 자리에 잘 왔습니다. 역시 장이 조금 어지러울 때는 좀 눌림목에서 안정적인 자리를 구축하고 가격 부담이 적은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또 진행이 되게 되면 대만 반발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우리 증시가 오늘 봤더니 계속 외국인들이 한 2달 정도를 한국 주식을 안 사고 선물 매도를 한다든지 또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오늘도 아까 중국 증시가 출발하자마자 이제 낙폭이 괜히 커지던데 시황적 측면에서 거의 최근까지 중국의 영향이 없었던 한국 증시가 지금 이제 내년 1월이 미국 대만 총통 선거거든요. 그걸 앞두고서 중국발 악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이 커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뷰를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서 중국 쪽하고 워낙 우리나라의 아직까지 산업 구조 자체가 상관성이 좀 높은 상황을 갖고 있고요. 물론 뭐 화장품도 그렇고 뭐 관광도 그렇고 대부분의 지금 업종들이 좀 대중국 쪽 관련된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중을 사실 낮춰갖고 실제로 그거에 어느 정도 좀 성공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도 마찬가지거든요. 대중국 매출 비중에 대한 부분들보다 이제는 뭐 일본에서 뭐 1등하고 있다, 유럽에서 잘 팔린다, 북미에서 잘 팔린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저는 우선은 환율 시장에서 바라본다면은 사실 우리나라 통화 자체 원화 가치 자체가 중국의 위안화를 따라가는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위안화 달러 환율 자체가 크게 움직였을 때는 우리나라 통화가 이제 프록시 통화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외환시장 자체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나름대로 상관성을 높게 갖고 있는 우리나라 이 환율시장 자체가 좀 대안시장이 되면서 좀 매도를 하고 싶은데 만약 못한다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도를 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장전 공개 방송 했었을 때 제일 좀 걱정됐던 게 환율이 조금 지난밤에 영해환율에서 올랐다라는 부분들이었는데 당연히 뭐 중국 쪽 영향은 받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과거처럼 전반적인 이 산업 구조 자체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이전처럼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그래도 뭐 단기적에 좀 불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차 목표가 아까 5% 말씀을 드렸고요. 자, 2차 목표가는 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